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수업 많이 들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써먹지를 않으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근데 경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고등학교를 나오진 않아서 뭐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도 경제학을 좀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 배워도 뭐 써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과목이 되겠죠. 저도 이제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요.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뭐 할 때는 저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것도 한번 그려보고요. 뭐 아니면은 뭐 경제학을 되게 많이 써먹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선택을 할 때는 게임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원초적 본능으로 그냥 접근하지 않고 그냥 경제학으로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받는 편인데요. 그러면은 뭐 수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수요가 뭐냐면요, 구매 욕구예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말 그대로 곡선이라서 원래 2차 함수거든요. 근데 2차 함수는 그리기도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직선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수요가 변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득의 증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에 옷을 5개를 샀어요, 원래. 근데 연봉이 2배로 뛰었다 라고 했을 때 10만 원에 5개가 아니라 뭐 7개를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편의점 가보시면은 콜라도 1,400원, 사이다도 1,400원이에요. 근데 사이다 가격이 갑자기 3,0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콜라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보안제의 경우, 뭐 보안제를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뭐 휘발유와 자동차 뭐 이렇거든요. 휘발유랑 자동차는 두 개가 세트지 하나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올랐으면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유지 비용이 많으니까 자동차를 덜 사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기후 변화도 있어요. 단순히 예전에는 이게 그냥 뭐 100원에 10개만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냥 100원에 20개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뭐 미래에 대한 가격 예상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사둬야 되겠죠. 뭐 얼마 전에 뭐 명품백들이 이제 뭐 내년부터 가격을 올린다 해가지고 샤넬 매장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줄 서서 샀잖아요.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의 정의와 이제 수요 곡선이 변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탄력성이란 겁니다. 이제 탄력성이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얼마나 변동시킬까거든요. 원래 이제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고 가격이 오르면 적게 사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야 되는데 엄청 많이 사면요 되게 탄력적인 거고요.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뭐 구매 수량을 그렇게 줄이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쌀을 들 수 있겠죠. 쌀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된 필수재잖아요. 뭐 하루에 쌀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물론 두 끼 먹으시는 분도 있고 네 끼 먹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수량을 그렇게 크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20,000원이 됐다고 해서 쌀값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수재는 되게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이제 수요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공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공급은 반대예요. 예를 들어 뭐 팔고자 하는 거겠죠. 이제 팔고자 하는 판매 욕구인데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수량이거든요. 근데 이 공급 곡선도 변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요, 공급을 줄여요. 뭐 단편적인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최저임금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식당들은 좀 망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 식당을 하려는 사람도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물론 집에서 먹는 음식 말고 그냥 단순하게 진짜 음식점의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비용의 증가가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삼겹살 가격이 올랐어요. 식당에서. 그러면 이제 삼겹살 가격이 올랐으니까 농장 하시는 분들은 돼지를 많이 많이 키우려고 하겠죠. 그럼 돼지를 많이 키워서 도축을 많이 하게 되면 족발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삼겹살의 가격이 올랐는데 족발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조세부가가 있죠. 조세부가. 이것도 아까 최저임금이랑 비슷한 건데요. 세금도 어떻게 보면 비용 중에 하나거든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면은 공급은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보조금을 주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이 늘고 전세 공급이 많이 늘고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수요랑 똑같이 가격 예상에 따라서 공급이 변합니다. 예전에 뭐 한 1, 2년 전인가 그때 담배값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00원인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 번에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뭐 4,500원이 될 테니까 편의점 사장님들이 그걸 그때 가서 팔려고 뭐 내놓지 않아서 담배를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배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지금 공급을 줄인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변한 이유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시장 균형이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프로 좀 천천히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번 그래프로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을 줄이고요, 늘리고요.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삽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10원일 때는 10개를 사요. 근데 2원으로 떨어지면 40개를 삽니다. 반대로 2원일 때는 40개 샀는데 10원일 때는 10개만 삽니다.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다의 가격이 올랐다거나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수요가 증가를 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원에 10개를 샀는데 제가 소득이 많이 증가를 하니까 10원에 25개를 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소득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원래는 10원에 10개를 샀어요. 10원을 10개를 샀는데 가격이 2원으로 떨어졌을 때 40개로 늘렸는데 비탄력적인 재화는요, 40개까지 안 늘리고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늘려요. 예를 들면 쌀을 들면 10원에 제가 3끼를 먹었어요. 근데 쌀 가격이 뭐 2원으로 떨어졌다 칠게요. 그러면은 뭐 3끼가 아니라 뭐 10끼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가격이 많이 올라도 줄이지 않는 것처럼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공급 곡선을 한번 보면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을 합니다. 원래 2원일 때는 1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가격이 10원으로 오르면요, 40개를 만들고 싶어져요. 근데 공급 곡선도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줄어들겠죠. 예전에는 뭐 10원에 40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원에 25개밖에 안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에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6원이랑 25개, 여기에서 수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 시장이. 왜냐면은 이제 뭐 3기 신도시 만든다, 아니면 대출 쪼이고 뭐 이러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팔면은 세금을 많이 먹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급도 줄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증가하면 공급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보면은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거래량은 많이 줄었죠. 우리 지금 시장이 아파트 매매 시장이 가격은 조금 올랐고요. 거래량은 확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전세 시장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전세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요. 우선 전세 시장은요. 되게 비탄력적이에요. 매매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적이거든요. 근데 전세 시장은 너무 필수제라서 뭐 내가 전세를 얻지 않으면 뭐 길바닥에 앉을 수 없으니까 이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필수제라서 그냥 주어진 가격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그래서 되게 가팔라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탄력적이면 되게 가파르다고 그랬잖아요. 쌀 같은 경우 쌀이랑 똑같이 전세도 필수제예요. 가파른데 공급 곡선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뭐 내가 집을 한 채 있는데 한 채를 더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는 뭐 이게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기울기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점에서 이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새 살고 있는 사람이 10집이 있고요. 집주인이 10집이 있어서 서로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한 8명이 전세 연장을 해버려가지고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인 즉슨 그 8명이 나가지 않으니까 집주인도 8명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요가 1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수요만 줄어들었냐? 아까 보신 대로 똑같이 공급도 줄었겠죠. 이런 식으로. 공급이 줄었는데 보시면은 처음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건너갈 때 똑같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게요. 아까 원래 이제 10개가 있으면 8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9개가 줄었어요. 왜냐? 공실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세입자를 받아버리면요. 이거 팔리지가 않아요. 실거주 아니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10개에서 8명이 아니라 9개가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만큼 똑같이 준 게 아니라요.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점에서 이 세 번째 점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은 더 줄었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더 줄었고, 가격은 상당히 올랐겠죠. 이거는 경제학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정부가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뭐 좀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굳이 제가 정부를 대변해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1, 20년 지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안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 경기로 국가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건설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3기 신도시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전세 시장이 당분간 여기에서 제 생각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공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증가를 하려면요. 땅도 사야 되고요. 전기시설도 깔아야 되고 수도도 깔아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더군다나 제 생각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정부가 땅을 사가지고 지을 만한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전세 시장을 한번 경제학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냥 꼭 전세 시장뿐만이 아니라요. 뭐 주식도 괜찮고요. 뭐 다른 어떤 재화도 한번 수요와 공급 곡선에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